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노자 강의를 잠시, 물론 뭐 다 했는 아니지만 노자 강의를 잠시 좀 제쳐두고 제가 요즘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는 양자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불교 공부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이제 스토아 철학을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자 도덕경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잠자를 이야기를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우연한 기회에 그것 또한 필연이죠. 양자역학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연기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증명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또 이제 책의 저자들이 하고, 저 또한 너무나 공감한 내용이라서 제가 양자역학을, 양자물리학을 제가 아주 공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무슨 과학을 공부하고 물리를 공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그런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보다는 불교에 있는 연기법과 관련된 내용, 또 양자물리학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대강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볼 때 아주 심오하고 불교의 사상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요즘 많은 책들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접하게 됐던 것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다사키 히로시라는 일본 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양자 물리학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에 접하게 돼서 완전히 이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주 과학적으로 뭐 계산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제가 양자 물리학을 공부를 하지 않고 집어 던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튼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제가 상당히 그 양자 물리학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 내용이, 내가 이제 다사키 히로시 이 작가가 지은 책인데,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 방법,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 이 또한 양자역학을 이용한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저는 너무나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실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행운이 나에게 타고 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 이 또한 양자역학을 이용한, 양자역학을 우리가 살았을 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을 아마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책을, 내가 다사키 히로시라는 작가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을 보고 너무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부처님 불교와 관련된 책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제가 좀 알기 위해서 이 책을 또 한번 봤습니다. 김상욱 부산대학교 교수인데 양자 공부라는 이 책을 제가 또 한번 봤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은 상당히 좀 과학적인 내용, 물리에 관련된 내용, 또 원자, 전자의 운동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나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면도 있더라고요. 누구는 나름대로는 양자역학을 아주 쉽게 풀어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되기 쉬운 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은 그래도 요런 아주 간단한 그런 것은 알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책도 한 2번 읽어봤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카를로 로벨리라는 외국인이 서양 사람이 지은 책인데,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책도 다 양자 물리학과 관련된 책입니다.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다. 결국 이 세상은 모두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식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없이는 이 세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심 외경입니다. 밖에 보이는 것은 전부 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제가 터무니없이 지금 이 나이에 과학을 공부하고 물리를 공부하고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양자 물리학을 공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은 연기법이 무엇인지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연관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풀어낸 것이 양자물리학입니다. 특히 양자물리학에서 전자, 우리가 원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 핵은 아주 작은 것이 있는데 양자를 띠고 있고, 그로부터 아주 먼데 서울로 이야기하게 되면 서울의 아주 작은 곳에 조그마한 공이 하나 있다. 이것이 원자 핵입니다. 그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가볍고 극소수 작은 전자가 불규칙하게 돌아다닙니다. 너무나 질량이 있지만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원자입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는 것이죠. 원자. 그런데 그 원자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서울이라는 그 큰 도시에 조그마한 공이 한 개 있습니다. 그것과 30km 떨어진 곳에 전자가 돌아다니죠. 몇 개가 아주 가벼운 것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빈 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그마한 것이 있지만 그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 있는 그 원자 핵과 전자는 너무나 작고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때
불교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전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연관성 속에서. 그것이 부처님이 이야기한 연기법이죠.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요즘 들어서 이야기하는 최첨단과학, 양자 물리학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책을 불교 때문에, 불교의 부처님 말씀 때문에 보게 된 것이 노자의 도덕경이고 장자고 또 양자역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이 또한 과학, 물리지만은 결국은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이야기한 연기법입니다.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제가 양자역학을 나름대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도 해가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아주 쉬운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인연이 됐기 때문에 아마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좀 더 다른 책을 선택을 했더라면 아마 양자역학을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물리, 과학, 아주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입장에서 또는 부처님의 연기법의 입장에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이 공기에는 부처님의 숨길이 있다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그 숨길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역학입니다. 또 연기법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 책을 보기 전에 느낌으로 부처님이 연기법을 보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2500년 전에 부처님의 그 호흡 소리, 호흡, 숨결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탄스럽죠. 너무나 저는 환희에 젖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가 죽더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았다. 저는 여기에 작가도 물리학, 원자력, 공학 박사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가까운 사람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복을 빌고 하는 것 저는 제가 불교 공부를 하지만은 그런 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그런 생각이 저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저는 무신론자라고 저는 생각하죠. 무신론자. 또 유물론자입니다. 저 자신도. 이 작가도 마찬가지로 다사카 히로시라는 이 작가도 물리학자고 원자력 공학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물론자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절에 가더라도 기도를 하기나 인사를 하기나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닌데 약간 바뀌었습니다.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을 믿기나 유물론자가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무신론자고 유물론자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나서 제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서두는 좀 길었는데 이 책을 양자역학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조금 읽고 설명도 해가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양자역학의 가설에 보면은 죽음 가설을 보고 이 책을 조금 읽다 보면은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부처님의 숨길이 지금도 이 방에 있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생각을 그래 했습니다. 자,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을 왜 접하게 됐느냐? 저는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이 부처님의 연기법 때문에 이 책을 접하게 됐거든요. 자, 왜 이제 이 책을 사람들이 접하게 됐느냐를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죽음을 직시해야 할 시기를 맞이한 분들, 또는 과학과 종교에 의문을 품은 분들, 또는 최첨단 양자물리학의 가설, 양자물리학의 가설에 보면은 제로 포인트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로 포인트 가설. 요 가설에 관심이 있는 분, 또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죠. 불가사의한 체험. 불가사의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줍니다. 뭐가? 양자물리학이. 신비로운 일들. 그러니까 인생에서 불가사의한 체험이 일어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거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그것이 양자물리학입니다. 양자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신론자, 유물론자, 저도 그랬거든요. 죽음은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우리 생각도 머리에 있는 어떤 뇌의 물질들이 작용해서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유물론자가. 그 물질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생각이 이제 유물론자거든요.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던지는 것이 양자물리학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과학은, 이 책에 보면은 과학은, 지금까지 과학은 사후세계, 죽고 난 이후의 세계 존재를 과학은 부정해왔죠. 그러므로 사후세계를 긍정하는 종교와는, 과학과는 결코 맞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나 책은 최첨단 양자물리학이 흥미 깊은 하나의 가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학은 항상 가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설을 중심으로.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자, 가설. 아마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이론을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론을 전개한 내용이 맞네. 맞다.
10가지를 이론을 쭉 전개를 했는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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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 다 맞네. 그러면은 우리가 세웠던 그 가설은 어떻습니까?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설입니다. 그것이 가설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전부 가설로 인해서 발전을 합니다. 가설로 인해서. 그래서 양자 물리학도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이라는 것이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히 과학적이고 한데 어떤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풀어내는데 맞네 맞는 것 같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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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가설은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전부 가설로서 이루어집니다. 자, 최첨단 양자 물리학이 흥미깊은 하나의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설이 뭐냐?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입니다. 오늘 요 강의를 후비 부분에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을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이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새로운 가설은 사후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호흡이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책을 보니까 그 생각이 정말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 가설이 이제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입니다. 그 가설이 옳다면 사후 세계란 어떤 것일까? 사후 세계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후 세계가 아니고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을 쭉 봤을 때 맞는 것 같다 할 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세웠던 그 가설도 맞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후 세계에서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그 가설이 옳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양자 물리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지, 실제로 우리는 이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 이런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체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아마 풀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자, 혹시 그 가설이 옳다면 어떻게 되느냐? 과학과 종교는 융합에 갈 것인가? 지금은 과학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죠. 맞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는 사후세계가 있다. 그래 착하게 살아라. 죽어서 어디 가는갑다. 그런데 과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고 증명될 수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여태껏. 고전물리학이죠. 고전물리학입니다. 고전물리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시 세계에서의 고전물리학, 이것을 볼 때는 이런 사후세계라든지 또는 뭐 운을 끌어당긴다든지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과학으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양자 물리학이 요즘 놓은 게 지금으로부터 그래도 우리가 접하지는 못했지만 실제 놓은 것은 한 1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책을 접하게 되었죠. 자,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설명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가사의한 체험, 직관, 느낌, 예감 또는 동시성이라 그럽니다. 싱크로니시티 또는 콘스텔레이션, 뭔가 어떤 일들이 내가 그 일로 가도록 전체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콘스텔레이션입니다. 또 싱크로니시티는 뭐냐? 동시성입니다. 내가 뭔가를 고민이 되고 이 답을 뭐를 찾아야 되는데 싶었는데 마침 텔레비에 그것이 딱 나옵니다. 그것이 딱 나옵니다. 제가 그것이 뭐냐면 며칠 전에 제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무엇을 하다가 제가 이제 원자를 제가 이제 글을 쓰는데 원자를 이해하게 되면은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된다. 그래 이제 이 제목을 그래 적었는데 가만히 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푹 와닿지가 않아요. 원자를 이해하게 되면은 원자, 지금 양자 물리학의 가장 쪼갤 수 없는 기본 단위가 원자입니다. 원자를 이해하게 되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 조금 흡족한 그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생각했는데 마침 TV를 딱 봤는데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딱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 인생이란 단어가 바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정했냐? 원자를 이해하게 되면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 딱 하니까 너무나 좀 이 문구가 잘 맞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동시성입니다. 싱크로니시티입니다. 내가 그것이 딱 필요할 때 딱 그것이 나타납니다. 딱 필요할 때. 그러니까 원자를 이해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요런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는데 제목을 원자를 이해하게 되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자를 이해하게 되면은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단어가 답이 없었는데 텔레비전을 딱 봤는데 이것이 인생이다 할 때 그때 인생이라는 단어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메모지에를 해놨죠. 제목은 뭐냐? 원자를 이해하게 되면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주 제목이 흡족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싱크로니시티입니다. 동시성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즉시에 딱 타이밍에 딱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동시성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며 불가사의한 체험, 직관, 예감, 그런 동시성, 전반적으로 콘스텔레이션과 같은 체험을 대단히 상징적이나 극적인 형태로 여러 차례 경험했다. 그런데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제 자신뿐만 아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 과학적으로 확정해내는 것, 그것이 뭐냐? 양자물리학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자, 그것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제로포인트 필드 가설을 이해하게 되면 왜 그런 직감, 예감, 또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그런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고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몰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제로포인트 필드 가설입니다. 자, 오늘은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내용, 제가 강의를 해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제로 포인트 필드 또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 그것을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불가사의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서두적으로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지, 실질적인 이 작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체험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 중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강의를 쭉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입니다. 이 우주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볼 것인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불가사의한 그런 체험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번 강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나이가 그때가 29살 때인가, 제가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공기업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나이가 30살이고 만으로 막 28인가 9 정도 됐는데, 그때 그 공기업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제가 대기업에 2년을 제가 다녔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연하게 친구가 그 공기업에 다니는데 제가 놀러를 가게 됐어요. 그런 것도 전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입니다. 인연입니다. 뭔가 관련 속에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근무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마침 이것도 동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침 제가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니까 너무나 분위기가 막 삭막하고 같고, 안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제가 대책 없이 안 되겠다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내 친구가 근무하는 그 공기업에 당직을 쓰는데 제가 거기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도 그 힘든 그 기업에 근무하지 말고 이 공기업에 여기 들어온나? 이거는 뭐 근무하기 너무 좋다. 근무하기 너무 좋다. 뭐 얼마나 좋노? 막 이러더라고. 물론 월급은 뭐 되게 적지는 않았는데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차피 회사도 막 지금 막 본사로 발령 나는 바에 막 정도 떠나붙지.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친구를 만나는 순간에 바로 여기에 나도 들어와야 되겠다. 바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입사 시험이 한 5개월, 6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6개월 남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딱 바로 이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바로 이제 그 책을 제가 이제 준비하러 갔죠, 부산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부산에 서면에 가면 그 책방, 영광도서라든지 뭐 책방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책을 샀는데, 이것도 진짜 뭔가 나에게 그런 운을 나에게 준 것 같아요. 제가 시험 과목이 영어하고 상식하고 경제학을 쳤거든요. 그런데 경제학
책을 제가 물론 대학 다닐 때 뭐 공부를 뭐 조금 어느 정도는 했지만은 그래도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에 출제되는 그 내용을 책을 바로 사버리는 것이지만 진짜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산 책이 행정고시 연구의 책을 샀습니다. 경제학 책을. 경제학 책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영어는 원래 제가 뭐 어느 정도는 제가 하니까 이렇게 이제 책을 사가지고 이제 공부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3년간 이렇게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머리가 이제 완전히 막 둔해진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스쿨, SCHOOL, 학교라는 단어도 못 쓰겠더라고요. SKOOL인가 뭐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도 저는 뭐 영어는 나름대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으니까 영어는 뭐 그래도 크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뭐 공부를 계속 하면 되니까 했는데 경제학도 그래 하고 이러가 이제 막상 이제 시험을 치러 갔죠. 시험을 치러 갔는데 뭐 한 보통 그 당시에 인원도 뽑지만 경쟁률이 보통 80대 1, 100대 1입니다. 제가 들어갈 때. 그런데 그것이 뭔가 이 에너지가 나에게 운이 나에게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런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양자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지금 마당에 30년 전에 그때 그 일이 나에게 행운이 왔다는 것을 지금 느낍니다. 그때 제가 뭐 영어도 적당히 시험 치고 경제학을 딱 보는데 그 회사가 행정고시 연구회에서 책이 문제가 40문제인데 35문제를 그대로 다 뺏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행정고시 그 책을 사지 않고 다른 책을 샀더라면 저는 합격 못했을 것입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니까 합격 못했겠죠. 그런데 제가 합격했거든요. 왜? 행정고시 연구의 경제학 책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책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합격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 회사에서 출제자가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를 이거 답이 3번이다 하고 찍었는데도 그래도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혹시 뭐 아닌가 싶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딱 3번이래. 그러니까 문제 풀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찍어도 다 맞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뭐 제가 프로가 했지만 그 정도로 문제를 뺏겼던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문제를 뺏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실력과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이 운이라는 것을 요즘 피부로 느낍니다. 또 상식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제가 길가에 있는 그 여관에서 잤기 때문에 그 막 차들이 이렇게 다니고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잤어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이에 이제 마지막 시험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긴장하고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 문제를 시험을 치는데 이 상식도 말 그대로 상식이지 않습니까? 애매하죠. 그런데 뭐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이래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10개를 제가 아마 이것이 2번이겠다 싶어서 찍고 이래 적당하게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10개를 애매하다 그래서 찍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맞은 줄 압니까? 9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합격을 했죠. 100대 1을 뚫고 제가 합격을 해서 다행히 나름대로는 직장 생활을 크게 고생하지 않고 무난하게 제가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그때
그 행정고시 연구의 경제학 책을 제가 선택을 했든지, 또 시험 칠 때 그 애매한 부분을 했는데 10개 중에서 9개가 맞았습니다. 찍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합격하죠. 나름대로는 그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그 공기업에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 또한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스터리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이 양자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살면서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 아주 좀 겸손하게 제가 되었죠. 제 실력과 능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그 운을 갖다가 높은 주파수의 운을 끌어당기게 되거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쳤다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나쁜 주파수를 끌어당깁니다. 이 우주에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처럼 무언가 그런 파동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양자 물리학의 그 가설인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입니다.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을 오늘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은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이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이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했겠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의 최첨단 우주론에서는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탄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생하기 그 전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우주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허공, 공간, 태양, 그 다음에 지구, 행성, 공간, 멀리 태양을 넘어서까지 모든 것이 우주죠. 이 우주가 태어난 것이 138억 년 전에 탄생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허공이 탄생되기 전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허공이었다. 진공이었다. 이 진공을 전문용어로서 뭐라 하냐? 양자진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양자진공이다. 이 양자진공이 어느 순간에 뭔가 알지 못하는 약간의 진동이 있었다 이거지. 그 순간 이 양자진공이 극미소 우주를 만들었다. 진공인데 거기서 뭔가 약간의 그 떨림, 진동, 이것이 우주를 만들었고 이 우주가 팽창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대폭발 빅뱅입니다. 이렇게 돼서 현재의 우주가 탄생했다. 요렇게 이제 봅니다. 이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라는 한 작은 구석에 태양이라는 항성이 태어나고 행성 중에서 하나인 이 지구에 다양한 생명이 태어나고 풍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류가 태어났다. 이처럼 이 장대한 우주 삼라만상을 담은 우주는 모두 어디서 태어났냐? 이 양자진공에서 태어났다. 허공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허공이 약간의 떨림, 진동, 그로 인해서 우주가 태어났다. 그것이 팽창한 것이
빅뱅이다. 빅뱅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양자 진공 안에는, 진공이죠, 허공이죠. 그 안에는 이 장대한 우주를 낳을 만큼 뭐가 있었냐? 막대한 에너지가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에너지가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자 진공에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배후에 양자 진공이라는 무한한 에너지로 가득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뭔가 진공이 있는데 이 진공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잠들어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공을 없을 무자로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때, 자, 그리고 이 에너지를 양자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부른다. 뭔가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우주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허공. 이 허공에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의 힘이 어떻느냐? 이 책에 나옵니다. 1세제곱미터의 공간에 잠들어 있는 에너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 전체를 100도씨로 끌어올릴 만큼 막대한 양의 힘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양자 진공 안에 제로 포인트 필드라는 장이 존재하고 이 장에 이 우주 모든 사건의 모든 정보가 파동 정보로서 기록되어 있다. 파동 정보로서.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의 그 숨결이 그 양자 진공의 제로 포인트 필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양자 진공 안의 제로 포인트 필드의 이 우주의 모든 사건의 정보가 어떻게 기록되느냐? 이것은 파동 정보로서 기록된다고 합니다. 디지털 정보가 아니고 파동 정보로서 기록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파동 정보로서 기록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시 세계에서 알고 있는 저 컴퓨터, 책상, 냉장고, 자동차, 이것은 딱딱한 물질이죠. 그런데 과학자들 입장에서, 양자 물리학의 입장에서 또 기본적인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뭐로 되어 있느냐?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원자는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 근데 이 전자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전자는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작은 공이 있는데 그로부터 30km 떨어진 곳에 측정도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양의 점처럼 있는 그것이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공은 전체로 허공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이 컴퓨터도 냉장고도 전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허공이라 그랬습니다. 진공이라 그랬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 파동입니다. 파동 아시죠? 실제 전자는 사실은 입자거든요. 물질, 뭔가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의 알갱입니다. 전자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전자를 관찰을 하게 되면 파동으로 나타납니다. 또
실제로 전자를 관찰하게 되면 또 입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의 양자,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의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파동이다. 모두 파동이다. 우리 내 앞에 있는 이 컴퓨터의 모니터도 물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깊이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원자겠죠. 그 원자 안에는 전자가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착각으로, 자, 즉 양자물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의 실체는 모두 에너지며 또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량이나 중량을 가진 물질이나 단단한 물체로 느끼는 건 우리의 일상 감각이 주는 경험이고 착각입니다. 책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은 피부로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물리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에너지, 그런 제로 포인트 에너지, 제로 포인트 필드 에너지가 이 우주에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주파수만 맞추면은 부처님도 만날 수 있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내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죠. 그때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람, 초인적인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제 이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양자 물리학을 알고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되고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실력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항상 기도와 명상을 하게 되면 좋은 운을 끌어들여서 이 우주에 떠다니는 나의 또 다른 나의 현명한 나의 초월적인 나의 그 힘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삶을 정말로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그런 삶을 아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런 강의를 제가 했는데 제가 앞으로도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이 지금 4개인데 지금 2권도 지금 제가 주문을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책에 이렇게 빠지겠습니까?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유물론자입니다. 미신을, 귀신을,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은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가사의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체험적으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부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전부 우리 관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던 것도 전부 인연이고 연기법입니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면 모자의 도덕경을 알지 못했고 또 장자의 세계를 또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끝에는 양자물리학을 제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저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옛날에 지냈던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도 제가 과학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떤 그런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제가 읽고
읽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